안녕하세요 여러분, 올렌스카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상심리 다른 범주에 속하는 우울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울장애는 슬픔, 공허감, 무력감, 짜증스러운 기분,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신체적, 인지적 증상으로 인해서 기능이 저하되는 부적응 상태를 의미합니다. 보통 우울증이라고 불리는데요. 우울장애는 흔한 심리적 장애이지만 심각할 경우 자살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치명적인 장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울장애의 하위 유형 중에서도 정도가 가장 심각한 주요 우울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DSM-5에서 제시하는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진단 기준은 핵심 증상 9가지 중에서 5개 이상의 증상이 거의 매일 연속적으로 2주 이상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5개 이상의 증상에는 핵심 증상 1항에 해당하는 지속적인 우울한 기분 또는 2항에 해당하는 흥미나 즐거움의 현저한 저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9가지 핵심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의 대부분 그리고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이 주관적 보고나 객관적 관찰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루의 대부분 또는 거의 매일같이 거의 모든 일상활동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이 뚜렷하게 저하되어 있습니다. 체중 조절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현저한 체중 감소나 증가가 나타납니다. 또는 현저한 식욕 감소나 증가가 거의 매일 나타납니다. 거의 매일 불면이나 과다 수면이 나타납니다. 거의 매일 정신운동성 초조나 지체를 나타냅니다. 즉 안절부절 못하거나 축 처져 있는 느낌이 주관적으로 경험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관찰됩니다. 거의 매일 피로감이나 활력 상실을 나타냅니다. 거의 매일 무가치함이나 과도하고 부적절한 죄책감을 느낍니다. 거의 매일 사고력이나 집중력의 감소 또는 우유부단함이 주관적 호소나 관찰에서 나타납니다. 죽음에 대해 반복적으로 생각하거나 특정한 계획 없이 반복적으로 자살에 대해 생각하거나 자살 기도를 합니다. 또는 자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두 번째 진단 기준은 이러한 우울 증상으로 인해서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사회적, 직업적, 기타 중요한 기능 영역의 손상이 초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단 기준은 이러한 우울 증상이 남용하는 물질이나 치료 약물 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의학적 상태의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우울 증상은 양극성 장애의 사파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어야 하고 다른 정신장애에 의해서 더 잘 설명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머리를 묶어주던 건 장애는 우울하고 슬픈 감정을 비롯해서 좌절감, 죄책감, 고독감, 무가치감, 허무감, 절망감 등의 정서 상태가 지속되는 기분 장애입니다. 눈물을 자주 흘리고 심각할 경우 무표정하고 무감각한 정서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는 짜증과 분노감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일상 활동에 대한 즐거움과 의욕이 저하되어서 매사가 재미없고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또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이 증폭되어서 스스로를 무능하고 무가치하게 느낍니다. 또 타인과 세상을 냉혹하고 적대적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힘겹게 느껴지고 미래도 절망적이라고 느낍니다. 인생에 대해 느끼는 허무함으로 인해서 죽음과 자살에 대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주의 집중이 잘 되지 않고 기억력과 판단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주요 우울 장애를 지닌 사람들은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해야 할 일을 계속 미루거나 지연시키는 일이 반복됩니다. 쉽게 피곤함을 느끼고 아침에 잘 일어나지 못합니다. 또 사회적 활동을 회피하고 위축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행동과 사고가 느려지고 활력이 감소하면서 움직임이 둔하고 처지게 됩니다. 우울한 사람들은 흔히 수면 장애를 겪는데요. 불면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잠을 자게 됩니다. 피곤함을 많이 느끼고 활력이 없어지면서 성적인 욕구나 성에 대한 흥미도 감소합니다. 또 소화불량이나 두통 같은 신체적 증상을 나타내고 이런 증상에 집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울장애가 심각할 경우 자학적인 행동을 하거나 자살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울장애는 정신장애 중에서 유병률이 가장 높은 장애입니다.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흔하게 나타나고 남녀 비율 차이는 25세에서 44세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집단에서는 남녀 비율 차이가 감소하고
사춘기 이전에는 남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우울장애는 모든 연령대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평균 발병 연령은 20대 중반입니다. 우울장애를 한번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우울장애를 다시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심각한 우울장애를 경험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우울장애를 경험할 가능성이 1.5배에서 3배 정도 높습니다. 우울장애의 발생은 인종, 교육, 수입, 결혼 상태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울장애를 지닌 사람 100명 중 1명은 자살로 사망하고 특히 충동성이 강한 청소년들은 우울 상태에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우울장애의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론들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대부분의 이론들은 실패나 상실과 같은 부정적인 생활사건이 우울장애를 유발한다고 봅니다. 생활사건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 즉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들을 의미합니다.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데요. 주요한 생활사건, 사소한 생활사건, 사회적 지지의 결여입니다. 첫 번째로 주요한 생활사건은 좌절감을 안겨주는 충격적인 사건들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사망이나 질병, 혹은 자신의 질병, 가정불화, 실직이나 사업 실패, 경제적 어려움, 업무 부진이나 학업 부진 등의 다양한 사건이 포함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건의 내용과 강도는 다를 수 있지만 우울장애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우울장애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사소한 사건들이 누적되어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작은 생활 스트레스를 사소한 생활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또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거나 결여되면 정서적 안정감과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우울장애가 촉발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지지는 삶을 지탱하도록 돕는 심리적 또는 물질적 지원을 의미합니다. 친밀감, 소속감, 물질적 지원 등을 통해 안정감과 자존감을 유지시켜주는 사회적 지원을 말합니다. 이런 사회적 지지와 원천은 가족과 친구, 동료, 교사 등이 해당됩니다. 이들로부터 주어지는 사회적 지지는 우울장애를 유발하는 생활사건을 차단시켜주고 또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3가지의 환경적 요인들이 우울장애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거나 부정적인 생활사건에 노출된 모든 사람들이 우울장애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생활사건을 경험하고서도 잘 견뎌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작은 사건에도 우울장애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적 요인만으로 우울장애의 원인을 설명할 수 없고 개인의 심리적 요인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우울장애의 원인을 설명하는 심리학적 이론에는 크게 정신분석 이론, 행동주의 이론, 인지이론이 있습니다. 정신분석 이론은 다른 심리적 문제와 마찬가지로 우울장애도 무의식적 동기와 갈등의 문제로 설명합니다. 프로이트는 우울장애를 분노가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향해진 현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을 경우 자신의 중요한 일부가 상실되었다는 슬픔과 동시에 자신을 버려두고 떠나간 대상에 대한 분노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노의 대상은 사라진 상태고 또 도덕적 억압으로 인해서 분노는 무의식 속에 잠복한 채로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노가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되면 자기 비난과 죄책감 때문에 자기 가치감이 손상되고 자아기능이 약화되면서 우울장애가 유발된다는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이런 과정이 무의식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자각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신분석 이론은 프로이트 이후에도 수정되고 확장되었는데요. 스트리커는 생애 초기에 가장 중요한 존재인 어머니나 아버지를 실제로 또는 심리적으로 상실하고 무력감을 느꼈던 외상 경험이 우울장애를 유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린 시절 상실 경험을 지닌 사람이 나중에 상실이나 좌절 경험을 하게 되면 어린 시절의 외상 경험이 되살아나면서 어린 시절로 퇴행하게 되고 이런 퇴행의 결과로 무력감과 절망감에 빠져서 우울장애가 유발된다는 것입니다. 바이브링은 손상된 자기 존중감이 우울장애의 주된 특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울장애에 취약한 사람들은 자기 도취적 또는 자기애적 소망, 즉 자신은 사랑받는 존재여야 하고 우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선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높은 자아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현실적으로 충족되기 어렵고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지속시키기 때문에 자기 존중감이 손상되어서 결과적으로 우울장애를 유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주의 이론은 우울장애가 사회 환경으로부터 긍정적 강화가 약화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주장합니다. 행동주의는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에 기초해서 우울장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작적 조건 형성의 기본 원리는 여러 가지 행동 중에서 강화를 받은 행동은 지속되고 강화를 받지 못한 행동은 소거된다는 것입니다. 우울 증상은 인간이 다른 행동과 마찬가지로 이런 조건 형성의 원리에 의해 학습된다는 것이 행동주의 이론의 주장입니다. 인간이 즐겁게 살아가는 것은 칭찬과 보상 등의 다양한 긍정적 강화를 받기 때문이고 또 인간은 그런 긍정적 강화를 얻기 위해서 다양한 행동을 합니다. 행동주의는 우울장애가 이런 긍정적 강화의 상실, 강화 유발 행동의 감소, 우울 증상의 강화에 의해서 발생하고 유지된다고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또는 실직처럼 우울장애를 유발하는 사건은 긍정적 강화의 원천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즐거운 경험이 감소하고 불쾌한 경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다른 사람들로부터 긍정적 강화를 얻을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거나 상황에 대처하는 기술이 부족하며 긍정적 강화의 결핍 상태가 지속되고 그 결과 우울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슬픔, 무기력, 사회적 고립과 같은 우울 증상이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나 위로와 같은 강화를 얻어내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강화들은 일시적으로 우울감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오히려 우울 증상을 지속시키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또 우울 증상에 대한 강화는 대부분 일시적이고 단기적입니다. 우울장애가 지속될 경우 결국 다른 사람들도 우울한 사람을 피하게 되고 긍정적 강화가 사라지면서 우울장애가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울장애의 가장 대표적인 행동주의 심리학자 루인스는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우울한 사람들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우울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생활 속에서 더 많은 부정적 사건을 경험하고 부정적 사건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불쾌한 자극에 대해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긍정적 강화를 덜 받았습니다. 루인스는 이런 결과에 기초해서 긍정적 강화의 결핍과 부정적 경험의 증가가 우울장애를 유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울장애를 설명하는 행동주의 이론 중 하나는 셀리그먼의 학습된 무기력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개를 대상으로 한 동물 실험이 단초가 되었는데요. 학습된 무기력 이론은 절망적인 경험을 많이 한 경우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해도 절망적인 결과가 돌아올 것이라는 무력감이 학습되어서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울장애를 설명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반론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에이브람슨과 그의 동료들이 학습된 무기력 이론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울증의 귀인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이 이론은 사회심리학의 귀인 이론을 적용한 것인데요. 에브람스는 인간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그 원인에 대해 질문하는데 이런 심리적 과정이 사회심리학에서 어떤 결과에 대한 원인을 추정하는 귀인 현상과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통제불능 상황이 자기 자신 때문인지 아니면 외부적 요인 때문인지를 판단하는 귀인 방향에 따라서 무기력의 양상이 달라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통제불능 상황의 원인을 어떻게 귀인하느냐에 따라서 우울 양상이 달라지고 이런 귀인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에브람스는 우울장애에 취약한 사람들이 부정적 경험에 대해서 내부적, 안정적, 전반적 귀인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부적 귀인은 부정적 경험을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 부족, 성격적 결함과 같은 자신의 부정적 요인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에이브람스는 내부적 귀인을 하게 되면 자존감이 손상되어서 우울감이 발생하지만 같은 경험이라도 외부적 귀인을 하면 자존감이 덜 손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실패 결과가 자신의 부정적 요인 때문이라고 평가할 경우에만 자존감이 손상되어서 우울장애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안정적 귀인은 부정적 경험을 자신의 능력이나 성격처럼 쉽게 변하지 않는 지속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패 결과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기대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울장애의 만성화에 영향을 끼칩니다. 만약 실패 결과를 자신의 능력이 아닌 노력 부족 등의 불안정적 요인에 귀인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무기력할 수는 있겠지만 비교적 빨리 회복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반적 귀인은 부정적 경험을 자신의 전반적인 능력 부족,
성격 자체의 문제 등 전반적 요인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울장애가 전반적인 상황에 일반화되도록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학업 부진에 대해서 수학적 능력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경우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 대해서 무기력한 태도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이브람스는 우울한 사람들이 부정적 경험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내부적, 안정적, 전반적 구인을 하는 반면에 긍정적 경험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외부적, 불안정적, 특수적 구인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라고 하는데요.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괴인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울장애의 괴인 이론에 따르면 나쁜 결과를 모두 자기 자신의 탓으로만 돌리는 태도는 정신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우울장애의 괴인 이론 역시 우울장애를 설명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1988년 에브람슨과 동료들이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을 적용해서 절망감 이론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여기에서 절망감은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결과의 발생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와 이러한 결과의 발생에 대한 무력감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절망감은 우울장애를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절망감 이론은 우울 유발적 괴인 양식을 우울해지기 쉬운 취약성으로 간주합니다. 부정적 생활 사건, 즉 스트레스 상황에 우울 유발적 괴인 양식이 적용되었을 때 절망감이 생기고 우울장애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울장애를 설명하는 행동주의 이론을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우울장애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론은 백의 인지이론입니다. 인지이론에 따르면 우울장애를 유발하는 1차적인 요인은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은 기분을 우울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부적응적 행동을 초래합니다. 우울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사고 과정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자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고 과정에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면 사고 내용이 자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행동도 계속 반복하면 습관화되어서 의식 없이 행해지는 것처럼 사고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생각을 계속 반복하면 습관화되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맥은 이런 사고 과정을 자동적 사고라고 지칭하고 우울한 사람들이 지닌 자동적 사고를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우울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 자신의 미래, 주변 환경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의 주제에 대한 독특한 사고 패턴을 인지 삼재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울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열등하다, 나는 무능하다, 나는 무가치하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울한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미래는 암담하다, 어떤 노력을 해도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나의 심리적 고통도 점점 심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울한 사람들은 주변 환경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조건과 상황은 너무 열악하다, 세상은 너무 험난하다,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적대적이다, 나를 이해하고 도와줄 사람은 없다,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비난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타인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백은 우울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사고가 인지적 오류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지적 오류란 우울한 사람들이 생활사건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범하는 논리적 잘못을 뜻합니다. 우울한 사람들이 범하는 인지적 오류는 매우 다양한데요. 대표적으로 흑백 논리적 또는 이분법적 오류, 과잉 일반화의 오류, 의미 확대 및 의미 축소의 오류, 감정적 추리의 오류 등이 있습니다. 백은 우울한 사람들이 이러한 인지적 오류로 인해서 현실을 부정적으로 왜곡하고 과장되게 해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생활 사건들의 의미를 해석할 때 인지적 오류를 자주 범하게 되면 부정적인 사고를 지닐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심리적 고통이 가중되어서 우울장애로 발전된다는 것입니다. 인지이론에 따르면 우울한 사람들, 즉 인지적 오류를 자주 범하는 사람들은 생활 사건의 의미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도록 만드는 역기능적 인지도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지도식은 어린 시절 과거의 경험을 추상화한 기억 체계인데요. 자극이나 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는 인지구조, 인지적 틀을 말합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지는 이유는 사람마다 인지도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생활 사건이 발생하면 역기능적 인지도식이 활성화되고 사건의 의미를 부정적으로 왜곡함으로써 우울장애를 유발한다는 것이 인지이론의 설명입니다. 백에 따르면 우울한 사람들이 지닌 인지도식의 내용은 역기능적 신념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울한 사람들은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완벽주의적이고 융통성이 없는 경직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신념은 현실에서 실현되기 어렵고 좌절과 실패를 초래하기 때문에 역기능적 신념이라고 불립니다. 이런 역기능적 신념은 크게 사회적 의존성과 자율성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구성됩니다. 사회적 의존성은 타인의 인정과 애정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경향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른 사람이 사랑과 인정을 받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 없다. 절대 다른 사람의 미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율성은 독립성과 성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향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게 종속되거나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 절대 실수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야 한다. 인간의 가치는 성취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백은 우울장애가 발생하는 과정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특수 상호작용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사회적 의존성이 높은 사람은 죽음이나 이혼, 실연 등 대인관계와 관련된 부정적 사건에 의해서 우울장애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자율성이 높은 사람은 실직이나 질병과 같은 독립성과 성취지향적 행동을 위협하는 사건에 의해서 우울장애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백의 인지이론은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역기능적 신념이라는 취약성을 지닌 사람에게 부정적 생활사건, 즉 스트레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인지적 오류가 개입되고 사건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과장하는 자동적 사고가 이루어지면서 결국 우울장애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생물학적 입장은 유전적 요인, 신경 전달 물질 이상, 내분비 계통 이상, 시상하부의 기능장애 등을 우울장애의 원인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울장애의 치료에는 일반적으로 약물치료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보통 삼환계 항우울제, MAO 억제제,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등이 처방되고 있습니다. 약물치료 외에 전기충격치료와 광선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장애를 치료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인지치료가 있습니다. 인지치료에서는 자동적 사고 과정을 탐색하고 인지적 왜곡을 찾아서 교정하는 데 초점을 두게 됩니다. 왜곡된 사고를 합리적인 사고로 대체함으로써 현실에 적응하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또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한 역기능적 신념을 현실적인 신념으로 대체함으로써 삶에 대해 보다 유연한 태도를 갖도록 합니다. 인지치료에서는 사고의 변화뿐만 아니라 부적응적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치료 기법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자기생활 관찰표 작성하기, 과제 수행표를 만들어서 실행하기, 사회적 기술 훈련하기, 의사소통 기술 훈련하기 등의 행동치료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지행동치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인지치료는 상대적으로 우울장애를 단기간에 치료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지치료는 특히 약물치료와 달리 부작용이 없고 치료 효과가 지속적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울장애에 속하는 주요 우울장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속성 우울장애에 대해서 네,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우울장애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신분열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울증의 근본적인 원인도 아직은 충분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리학적, 생화학적 혹은 심리적 원인들이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으나 그것이 질병의 원인인지 결과인지 분명치 않은 때가 있고 설령 어떤 원인적 요인임이 밝혀진 경우에도 하나의 원인적 요인과 다른 원인적 요인 사이에 상호 관련성이 모호해서 곤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인에는 유전적 요인, 신경생화학적 요인, 신경생리학적 요인, 심리적 요인이 있습니다. 원인을 알아보고 그 다음으로는
치료를 알아보고 제3교시에서 뵙겠습니다.